그러면 일단은 이 차는 지금 이상 엎드려도 미션이 고장날 앞으로 확률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한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션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종이 뭔가요? 중고차 살 때 미션 상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조사의 비밀, 수명 설계 정말 있는 건지, 견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차종별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미션 수리 과정이라든지 그 수리 범위에 따른 견적을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수리 범위는 사실 차가 입고돼서 점검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표만 보고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범위였을 때 이 정도 이제 발생한다는 거는 저희가 계속 그 자료들을 모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삼정오토 미션 홈페이지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사를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삼정오토 미션의 삼정리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입차 중에 어떤 차종이 잘 고장이 나고 어떤 차종이 고장이 잘 안 납니까? 그것도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최고의 미션을 꼽으라고 하면 벤츠 5단, 그 다음에 ZF 미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내구성이 괜찮아요. 예전에 5단부터 6단, 지금 이제 8단 쓰고 있는데, 처음에 개발돼서 나왔을 때도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현대 기아에서 이제 ZF 6단 미션을 잠깐 썼었거든요. 그 기아 모하비라든지 제너시스 쿠페, 에쿠스 이제 460 같은 모델 ZF 6단 썼는데 보증기간 내에 AS가 안 났었다고. ZF 장착된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팔린 양에 비해서는 저희한테 이제 그 수리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0년도 이제 넘어서는 DSG 미션이 이제 주를 이루기 시작했거든요. 아우디에서 DSG 미션을 가장 먼저 이제 승용차에 적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DSG 미션이 또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주력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미션이 DSG 미션이고요. 닛산 CVT, 닛산은 거의 전 라인이 그 CVT를 쓰고 있습니다. 알티마라든지 뭐 패스파인더, SUV 모델까지 전부 다 CVT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강의 영상 CVT 이렇게 할 때도 그 CVT가 가장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아마도 문제가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거 아닐까. DSG 하고 CVT 쪽이 이제 2010년 후반에는 많이 유행을 했었고, 초반에 그렇게 나온 것만큼 또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포드 포커스라는 차, 그 다음에 볼보에서 D2 엔진 들어가는 그런 차량도 DSG 미션 적용했다가 지금 사실 많은 문제 수리 의뢰를 받고 있고, 제가 영상에 남겨놓은 것들은 사실 이제 자주 주로 들어오는 차들을 지금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구성이 좋은 미션은 역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본의 그 아이신사에서 만든 미션이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신사는 그 일본 도요타 계열의 이제 미션 회사고, 전반적으로 아이신 미션이 입고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이신 미션 쓰는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차가 캠리, 도요타 캠리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토크 컨버터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미션 쪽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미니 신형 차량에 이제 8단, 아이신 8단이 들어가는데 BMW 액티브 투어러도 이제 같은 엔진 미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신 8단 미션도 컨버터 쪽에서, 토크 컨버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리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신에서 이제 리콜 처리를 바로 이렇게 해줬고, 아이신은 뭐 특정 몇 가지 차종 말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제 첫 차가 소렌토 1세대인데 거기에 아이신 4단 미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거의 한 10년 정도 타면서 20만 킬로 넘게 뛰었는데 미션 트러블이 없었어요. 다른 소렌토 타는 분들도 거의 미션 트러블은 없던 4단 미션은. 5단 미션은 아이신이 아니고 그 자트코
그 일본 닛산 계열의 회사에서 만든 CVT 미션은 아니고 자동 변속기였는데 그거는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아이신에서 만든 4단 미션은 거의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내구성 측면에서는 일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내구성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차도 지금 거의 파워트레인 쪽 미션 쪽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차, 우리나라 차 내구성이 좀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미션에 대해서요. 미션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종이 뭔가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수입차 미션 수리할 때 전체 수리를 하는 게 있고요. 부분 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수리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100만 원대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전체 수리하는 거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조금 이제 비싼 차들은 한 400에서 500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치고요. 수리비가 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차들은 그런 차들이 있어요. 미션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탈거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엔진하고 같이 내려야 되는 그런 차종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에 가장 크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게 엔진하고 미션인데, 사실 그거 빼면은 차체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퀴하고. 근데 그 엔진 미션을 같이 이제 내리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임도 많이 들어가고, 미션 수리하려면은 엔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미션 수리할 때 웬만한 부품들을 그냥 다 신품으로 교환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엔진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신품을 다, 부품 가격도 많이 들어가고 공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죠. 그런 차들이 뭐가 있냐면, 벤츠에서는 B200, 이제 엔진까지 같이 내려야 되는 차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가격대가 낮은 차라서 이거를 저희가 선뜻 이렇게 막 미션 작업하자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차는 2세대는 아니고요, 1세대 모델이 그렇습니다. CVT 미션 들어간 차인데, 근데 다행히도 기계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어요. 미션까지 내리는 경우 많지 않고 미션 컴퓨터 쪽만 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미션 컴퓨터는 미션을 안 내리고도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우디에서 좀 고배기량 차들이 엔진하고 같이 내리는 차가 많습니다. 이제 V10 모델들, 10기통 모델 중에서 뭐 S6, S8, W12 들어간 차도, W12 모델이 지금 벤틀리도 같은 그 엔진 미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벤틀리는 거의 전 라인을 다 엔진 미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도 원래는 저희가 제재조품으로 쓰고 있는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토크 컨버터도 그냥 신품 넣어요. 너무 한번 미션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벤틀리 컨버터 아까 내가 갖다 놨나? 일단은 사람 손을 한번 이거 넘어져요. 이거 이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스바루라는 차 들어보셨나요? 뭐 북미라든지 이런 동남아에는 많이 있는 차인데, 우리나라에는 스바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엔진이 수평대항 엔진이라고, 피스톤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엔진 피스톤이. 그래서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엔진하고 미션을 같이 내려야 미션 탈거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스바루 아웃백이라든지 레거시 같은 모델, 그런 것도 가끔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하거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진 미션이 뒤에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내려야 될, 공간이 안 나와서 같이 내려야 되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중고차 살 때 미션 상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면 이제 보통 미션이라는 게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는 안 망가지다가 보증기간 지나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디서는 뭐 수명 설계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사실 중고차 살 때 미션 성능 확인한다는 게 일반인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중고차 사기 전에 시운전 해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시운전이라도 해봐야 최소한 뭐 변속 쇼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성능 기록부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줄 알고 사는 수밖에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지인 차 이렇게 받으러 같이 가보면 미션 상태 확인해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오일 상태 같은 것도 예전에는 구형차들은 이렇게 본네트 열고 오일을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이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이지도 없고, 차를 떠서 커버 다 풀르고 코크를 풀러야 오일을 좀 채취할 수가 있어서 중고차 살 때 그런 것까지 확인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차 살 때 이제 미션 상태에 대해서 좀 불안한 느낌이 있으시면 우선은 이 차종이 미션이 잘 나가는 차종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블로그 같은데 이제 이렇게 쳐보시면 수리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벤츠의 뭐 어떤 차종이다, BMW 어떤 차종이다. 그러면 뭐 BMW 뭐 어떤 모델 몇 년식 뭐 미션 수리 이렇게 쳐봤는데 쫙 나와 막 그냥 막 1번, 2번, 3번, 4번 막 계속 페이지가 엄청 많아. 여러 군데 업체에서 막 이렇게 많이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이 차는 지금 이상 없더라도 미션이 고장날 앞으로 확률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저희 유튜브에 제가 많이 이렇게 올려놨던 그런 차종들은 좀 이렇게 고장날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주행 거리겠죠. 주행 거리가 짧으면 미션 고장날 소지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고, 주행 거리가 뭐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미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데, 오히려 아예 주행 거리가 많은 차들은 이미 수리를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애매한 차들 말고 10만 킬로 뭐 전후 이런 차들 말고 아예 막 20만, 30만 이런 차들을 찾는 분들도 계세요. 뭐 미션 수리도 끝났고 뭐 웬만한 엔진 수리, 뭐 발전기 뭐 보면은 다 이제 수리하다 지쳐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들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 차주의 성향 같은 것도 좀 보는 것도, 왜냐면 미션이라는 게 할머니처럼 운전해서 이렇게 다닌 차하고 막 급가속하고 급출발하고 그렇게 다닌 차들하고의 상태가 똑같은 키로수라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전에 어떤 사람이 탔던 건지.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차를 탔을 때,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이게 차에서 풍기는 인테리어에 그런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젊은 사람이 탔을 거다. 아니면 이거는 그 진짜 뭐 아저씨, 뭐 어디 그냥 아저씨가 타셨을 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딱 탔는데 막 버튼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그 튜닝이라 그래야 되나? 막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막 액세서리가 막 되게 많은 그런 차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차들은 젊은 사람이 분명히 탔을 거야. 그 여잔지 남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운전 습관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대충 와요. 대충 그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순정 상태가 유지가 돼 있고 얌전하게 이렇게 탔을 것 같은 그런 차를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사고 부위도 크게 없고 그런 차들은 분명히 이제 얌전하게 탔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션 상태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실 그 중고차 성능 검사원들이 성능 검사를 할 때도 드라이브 테스트까지 다 안 해보거든요. 그냥 고장 코드 찍어보고 외부에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해보기 때문에 성능 검사지에 미션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지만 미션 쪽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중고차 보험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마 미션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한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제조사의 비밀, 수명 설계, 정말 있는 건지, 이거는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제조사 쪽에서 설계하시던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이렇게 은밀하게 그런 오퍼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차량의 개발 컨셉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조건 튼튼하게만 만들어야지 좋은 차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80년대, 90년대 얘기거든요. 그때는 정말 고장 안 나고 튼튼한 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도 물론 기본이 돼야겠지만 지금은 혁신적이고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고 뭔가 더 편안하고 뭔가 더 반응이 빨리 이루어지고 더 인공지능적인 그런 이제 차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연비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더 키워드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무조건 내구성, 튼튼만을 그걸 가치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로 비유하자면 롤렉스, 옛날에 뭐 진짜 70년대 80년대 나온 그 롤렉스 정말 100년 써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 시계가 건전지가 들어가고 이제 전자기능이 들어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고장날 소지가 많은 것처럼 저는 약간 그렇다고 보거든요. 자동차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전자제어 장치가 일단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엔진 컨트롤 유닛, 뭐 미션 컨트롤 유닛, 이런 컨트롤 유닛들이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씩 들어가요, 차 안에. 많이 들어가는 차들은 100개씩 들어가는 차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서로 통신 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모듈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차량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든다고 나오는 게 다 그렇게 이제 모듈들이 많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차량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명 설계를 의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소재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주로 철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모든 게 다 철이었어요. 뭐 밑에 언더커버서부터 뭐 심지어는 정말 가볍게 써도 될 부품까지 다 그냥 철로 만들어가지고 차가 무게도 엄청나고 탱크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었는데 점점 그 소재가 이제 연비 때문에 경량화가 됩니다. 철에서 알루미늄에서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그 소재를 쓰고 있어요. 일반 플라스틱은 아니고 이제 강화 플라스틱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만지다가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엔진을 받쳐주고 있는 그 마운트라든지 그런 브라켓도 전엔 철이었다가 알루미늄이었다가 그 큰 엔진을 받쳐주고 엔진 미션을 받쳐주고 있는 브라켓이 플라스틱이에요. 아니 대부분 그래요. 추세가. 예, 추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어 있죠. 기어 이빨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량화 때문에 만든 건지 이게 수명 설계를 하는 건지 막 제가 막 이 연비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혼란이 이제 오는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자식들 이거 제품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수명 설계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경량화 하려고 최선을 정말 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후자 쪽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만 그 리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가끔 이렇게 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제 차가 어떤데 증상이 어떻고 수리비는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거기에다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고 이제 고객들 오시면 제가 응대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지금 이 영상 찍는 것도 굉장히 짬 흘려서 이렇게 저희가 찍고 있거든요. 그 댓글을 그다가 저희가 다 달아드리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댓글을 저희가 이제 못 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락하실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뭐 전화번호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해드리면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사람 손을 한번 이거 넘어져요. 이거 이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보고 있어. 위험해요. 내려봐. 내려봐. 됐어. 가운데.